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제천시의 시정 목표는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 도시인데요. 2022년 올 한 해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역 경제를 바로 세워 더 큰 도약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로 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상 회복 등 주요 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 올 한 해 시정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 제천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신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코로나 등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제천 시민만 바라보고 1,200명 제천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천시와 시민들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제천시는 아주 소중한 결실을 맺고 또 성장한 한 해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성과들을 거뒀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천 동명초등학교의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또 세명대와 같이 가는 상생 캠퍼스 건립사업, 그리고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 또 역세권, 또 서부동, 화산동 도시재생 사업이 예정대로 아주 순탄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제3산단 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민선 7기 들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무려 1조 6,262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는데요. 2018년도 제가 시작되면서 추진한 제3산단이 올해 4월에 준공이 되는데 현재 90% 육박한 기업 유치 실적을 보이고 4월 준공과 동시에 당초 공약한 대로 100%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2019년 3월에 우리 지역 카페 모아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인구 한 10만에서 20만 도시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은 3,124억 원의 지역 카페를 발행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데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작년 3월에는 또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달 모아를 만들어서 지금 674곳의 점포가 가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청년들, 어린이집들 자연 치유 특구를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자연 치유 특구를 만들기 위한 보상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작년 10월 하순에 개통한 옥수봉 출렁다리도 한 달 20일 만에 무려 3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아주 제천 우리나라 출렁다리 개를 완전히 흡수 통합하고 있는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천의 체류형 관광을 가는데 완전한 베이스를 만든 한 해였다라는 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제천 관광이 체류형 관광으로 가는 토대를 만든 한 해가 됐다라고 자부를 하고요. 또 작년도 저희가 시행한 좀 파격적인 시책이죠. 애 하나 나면 150만 원, 둘 나면 1,000만 원, 3명 나면 4천만 원에서 총 5,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드리는 상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형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천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제천형 복지의 기반을 만든 한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천 시민들의 열렬한 지원과 성원 덕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성과를 밑거름 삼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올 한 해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2022년도의 시정 운영 방향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금년도 제천시 예산은 제천시 생긴 이래 최초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1조 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제천시 규모로 1조를 넘긴 것은 굉장히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다. 제천보다 인구 3배 가까운 원주시 35만 7천 명인데 거기 1조 5천억 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원주 3억 돼야 되잖아요. 1조 원을 넘긴 건 굉장한 그 성과라고 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제가 시장 됐을 때 첫 해에 공모사업 320억 원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지금 올해 작년도 공모사업은 총 89건에 2,044억 원의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공모사업을 많이 잡으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잡고 예산을 많이 우리 제천시 예산이 제천시민 1인당 658만 원을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잘 효율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체리형 관광으로 가는 토대를 완전히 만들 거다. 그다음에 또 제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 유치를 더욱더 가일증 공격적으로 노력하게 하는 한 해가 될 거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제천시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왔고 또 그런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투자 유치 관련해서 현재 추진 과정과 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민선 7기 뭐 쿠팡이라든지 일진글로벌 또 HNS 또 엔캠이라는 회사 뭐 인팩 전기자동차 부품에 만드는 이런 중견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제 아까 얘기했지만 제 3산단이 올해 4월에 준공이 되면 이것과 동시에 제 4산단을 조속히 우리가 시작함으로써 제천이 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서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 제천 기업 경제의 기업 주식 한 틀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방 바이오 산업 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자동차 부품 산업도 제천의 주력 산업이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지원에도 더 열심히 노력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기업의 안정적인 그 정착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좀 살기 편한 그런 정주 여건 만드는 거 중요하고 저희가 아파트를 올해 총 2,900세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천이 아파트 신규 건립으로 인해서 또 인구 유입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라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제천시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죠. 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제천 시내는 대학으로, 대학은 시내로 이런 캐치프레이즈 걸고 했는데 세명대학교에서 상생 캠퍼스를 좀 만드는데 총 108억을 세명대학교에서 투자해서 7층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끝납니다. 올해 끝나면 거기 동아리 센터라든지 특히 저희가 기대하는 임상지원센터. 임상지원센터는 어떤 뭐 약품 개발하고 하면 임상을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들어서 신청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임상 지원하러 도심으로 사나이 오면 또 도심 활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래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
충북자치연수원 건립이 지금 올해 열심히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동북권 활성화에 상당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사업에 100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전년도에 한 20억 원 투자하고 올해는 30억 원 투자하는데 올해는 브루잉 앱이라고 그러니까 수제 맥주 생산하는 중앙시장 안에 시설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는 시설까지 브루잉 앱 사업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치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 을 먹을 수 있는 것들 공유 주방을 해서 거기서 배달도 하고 하는 공유 주방 사업도 올해 할 거거든요. 또 차원문거리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도 해서 도심 활성화 사업을 올해 상권 의뢰성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천시가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016억 원을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해서 지금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 역 앞, 역 주변, 영천동까지 해서 이건 2024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총 403억 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제천시는 사실 수십 년 동안 서부시장을 개발해야 된다고 계속 어떤 아주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사업 212억 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함으로써 서부시장도 좀 개발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산동 도시재생 사업도 현재까지 154억 원이 투자가 된 사업인데 여기도 거지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세권 사업 아까 403억 원 얘기했는데 그 사업 예비 사업으로 또 어번 케어 센터라고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센터라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여기서 어떤 또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역세권 주변의 상권에 또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올해 또 할 것이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를 만들어야 돼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천고등학교 밑에 신라 연립 주변에 주택 단지가 있는데 거기를 또 주거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올해 9월달에 공모를 신청할 거고요. 또 의림동의 고속터미널 주변에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천시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천시 하면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천시의 농업 육성 정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 전년도에 농촌 협약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어저께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총 2025년까지 430억 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가지고 봉양, 배군, 송악, 금성까지 주민들이 좀 더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좀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 사업을 농촌 협약 사업으로 잘 추진하도록 할 거고요. 총 513억 원의 천연물 산업 관련 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물 산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한 방을 뛰어넘는 천연물 산업을 제천시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2025년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321억 원의 사업비로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실시 설계 중인데 그다음에 지역 특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150억 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미래 농업
어떤 제천의 미래 농업을 책임지는 단지를 만들려고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의림집들, 사실 의림도 청전길이라고 하는데 의림집 밑에 의림집 물을 받아서 경지 정리가 된 그 구역이 굉장히 큽니다. 60만 평인데 그 중에 45만 평은 친환경 농업을 하고 그 나머지 14만 5천 평을 가지고 특구 지정을 받아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특구를 만드는 치유 특구 어떤 그 관광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이 의림 친환경 농업단지를 만들어서 메뚜기 방학개비가 되어다니는 친환경 농업 플러스 친환경 농업 관광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을 가르는 사만의 초록길이 있는데 사만의 초록길은 우리나라 걷기 좋은 길 10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의 초록길 양편으로 친환경 농업을 해서 좀 가격 좋은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저희들 제천 농민들의 어떤 그 소득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농 대책을 위해서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지역마다 한 10가구 이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뭐 기반 시설 도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보다 실질적으로 기촌할 수 있는 분들이 제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기농 정책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려면 질 좋은 일자리, 교통시설, 주거 환경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문화 환경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천시의 올 한 해 문화 부문 전략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간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제천의 문화 여러 가지 사업, 자율적인 문화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전말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전말동굴은 그 중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유적지인데 수십 년 동안 그 진입이 안 돼서 거의 전말동굴을 제천시민도 가본 사람이 1%가 안 될 겁니다. 이거를 도로 개설을 하고 지금 도로 개설을 하는 상태고 전시관이라든지 또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전말동굴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내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제천의 한수의 월강사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월랑 선사 탑비라고 국보입니다. 이거를 지금 경복궁에 있는데 저번에 BTS가 거기서 노래도 하고 그랬죠. 그거를 저희들이 복제를 떠서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 앞에 그거를 복제를 떠서 갖다 놓으려고 올해 사업비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진짜 문화도 아주 중요한 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18회째 올해 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올해는 제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MBC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제대로 된 국제음악영화제를 한번 열어보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겨울왕국 페스티벌도 2번 했는데 100만 명이 넘게 들어왔거든요.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올해도 좀 코로나가 물러가서 겨울왕국 페스티벌도 잘 올해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이렇게 제천시만의 차별화된 문화 전략으로 이 시민들의 문화생활 만족도도 높이고 또 예술 도시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제천시를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문화예술뿐 아니라 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또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체육 분야 정책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민간으로 넘어간 제천시 체육회를 축으로 해서 그 시민 건강 증진, 건전한 여가 선용, 체육 활동, 생활 체육 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천시 체육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또 어떤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올해도 아주 전국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한 40개 이상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전국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생활체육 기반 시설 지금 50m 8레인의 그 수영장을
국제교육의 수영장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립 탁구장도 만들고 송악의 야구장도 잘 만들어서 또 남부생활체육공원에 한 160억 들여서 남부생활체육공원도 잘 이제 만들어서 체육 기반 시설 조성에도 어떤 그 치우침이 없도록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만의 초록길 아까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쁘고 우리나라 걷기 좋은 10대 걷기 좋은 길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전국 단위의 걷기 행사를 해서 제천 도심으로 서울 경기 2,600만 그 서울 경기 도민들 국민들이 제천으로 좀 걸으려고 와서 또 시내 와서 밥도 사 먹고 할 수 있도록 사만의 초록길을 전국적인 걷기 좋은 길로 하는 이벤트를 한번 올해 10월달에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골고루 누려야 할 그런 기본적인 복지부터 탄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제천시가 추구하는 복지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충북 최초로 청소년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거에 예.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천시 올해 당초 예산이 아까 1조 67억 원인데요. 그중에 복지 예산은 2,597억 원입니다. 제천시 전체 예산의 25.7% 정도 되고요. 이 복지 예산이 진짜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천이 노인 인구가 3480명, 제천시 전체 인구의 23.2%인데 그 노인 그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꼴 1등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한 44%가 나는 내가 돈 안 벌면 살기가 좀 힘들다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43% 정도 되는데 제천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작년에 2,980명한테 노인 일자리를 줬는데 10이라도 투입을 해서 의회랑 협조를 해서 제천 10이라도 더 투입을 해서 노인 일자리는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를 좀 더 원하는 분들한테 노인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한계 돌봄센터라든지 공립 어린이집 확충 뭐 이런 거 야간 보육 시설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는데 보육 업무를 좀 더 촘촘히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아까 상쾌한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5,150만 원 아기 셋 나면 5,150만 원을 드린다라는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주에서 가장 어려운 소외계층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단기보호센터도 시립으로 해서 운영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수당을 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세에서 12살까지는 1년에 5만 원 학용품 산업 최초지만 주고 13에서 15세까지는 7만 원 주고 16에서 18세까지는 10만 원씩 주는 그 청년 수당을 주는 제도인데 학생들 그래도 학용품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데 중국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잘 돼서 효과가 더 있으면 더 계속 액수를 더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시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천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올해 1월 27일 날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발빠르게 중대재해처벌법 전단
바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랑 직원 2명에서 만들었는데요. 제천에 뭐 사실은 몇 년 전에 뭐 큰 사체 사고도 났지만 어떤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절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할 거고요. 제천시가 다행히 또 도학지구 풍수의 그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랑 그 옆에 자작동에 자연 재해 이용지구 개선지구 사업해서 또 공모 사업에서 작년도 5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상습 침수 지역인 동부 지역에 어떤 재해 대책을 영구적으로 만들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천이 뭐 방목용 CCTV나 범죄 방지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천시는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살다 보면 자칫 그 소중함을 잊고 살기 마련인데요. 제천시는 오래전부터 이 친환경 녹색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친환경 녹색 도시 또 힐링 도시, 자연 치유 도시인데 자연 치유 도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되고요. 누가 봐도 제천은 참 치유의 도시고 힐링이 되는 도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녹지가 많아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지 사업 지속적으로 더 확충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이 녹지 사업, 도시 가로변 정비 사업 같은 거 하는 거는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반대 여론도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분들을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철의 근린공원 또 도시숲 이런 것들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 제천시가 타 지자체와 차별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만 제천 도심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사람 들어오기만 바라면 되겠나요?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이건 더욱더 확충해서 가야 될 사안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이제 하소천 정비 사업했습니다. 이 하소천 정비 사업할 때도 시작할 때 많이 좀 걱정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또 오히려 지금 칭찬이 대세입니다. 이 여파를 몰아서 올해는 장평천을 똑같은 방법으로 장평천 지금 정비 사업을 합니다. 장평천 정비 사업 내년에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고암천 정비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소천에서 제천을 완전히 완벽하게 삼원의 초록길까지 이렇게 원형으로 돌리는 둘레길을 만들므로써 제천 시민이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하고 제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훌륭한 걷기길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제천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죠. 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올해도 뭐 위드 코로나지만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가 안 되고 저희 공무원 우리 또 상업반 코로나 지키는 상업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제천시가 뭐 전년 재작년에 그 김치 파동이 한번 났었지만 충청부터 타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발생률도 많이 좀 뭐 그렇게 큰 타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시세로는 3위의 도시지만 지금 코로나 발생은 5위 걸랑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맞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천시 공무원들 작년에 했던 그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제천시 공무원 공직자가 시장이 해야 될 일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아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천시는 그동안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 또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을 계속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추진해 왔는데요. 올 한 해도 14만 제천 시민과 함께 활기차고 행복한 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멋진 활약 펼치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